자, 오늘은 태양 에너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건물들의 원대한 꿈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현실을 뒤흔드는 글로벌 혁명이 됐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엑사와트급이 아니면 시도조차 안 한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스케일이죠. 여기서 엑사라는 단위 상상해 가시나요? 1 뒤에 0이 무려 18개나 붙는 단위예요. 이건 뭐 지금 인류가 쓰는 에너지를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바로 태양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궁금해지죠. 왜 하필 태양에 이렇게 큰 베팅을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놀랍게도 우리 지구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저 멀리, 아주 멀리 우주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거든요. 자, 그럼 먼저 그 야망이 대체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 문명의 단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으로 등급을 매기는 방법입니다. 행성 전체의 에너지를 쓰느냐, 별, 그러니까 항성의 에너지를 쓰느냐, 아니면 은하 전체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인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놀랍게도 고작 0.75입니다. 아직 1단계도 채 안 된 거죠. 1단계가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보다 무려 500배나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갈 길이 멀죠? 바로 이 지점에서 태양광이 왜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다음 단계로 레벨업하려면 결국 우리 태양, 즉 항성의 힘을 빌려야만 하거든요. 태양광은 우리 별의 에너지를 직접 가져다 쓰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방법인 셈이죠. 그리고 이 기술 진가는 가장 혹독한 환경, 바로 저 우주에서 제일 먼저 증명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 지붕 위에 있는 저 간단해 보이는 패널이 대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별빛을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로 바꾸는 걸까요? 모든 비밀은 광전 효과라는 현상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바로 그 이론이죠. 쉽게 말해서 빛이 어떤 물질에 닿았을 때 전기가 뿅 하고 생겨나는 건데요. 이 마법 같은 일이 바로 태양광 패널 안에 반도체라는 물질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햇빛 속에 있는 광자라는 에너지 알갱이가 반도체를 딱 때립니다. 그럼 그 충격으로 반도체 안에 있던 전자들이 튀어나오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둘째, 이렇게 들뜬 전자들이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PN 접합부라는 아주 특별한 구조가 일방통행 도로처럼 딱 길을 만들어줍니다. 모든 전자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흐르는 전자의 행렬, 이게 바로 우리가 전류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모아서 쓰는 게 바로 전기인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태양광 패널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주에서 쓰는 것과 우리 지구에서 쓰는 건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물건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태양광 기술의 역사는 사실 어떻게 하면 같은 햇빛으로 더 많은 전기를 뽑아낼까 하는 효율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저 우주에서 쓰이던 최첨단 기술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구에서 새로운 기술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실리콘 태양전지는요,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혔어요. 바로 30% 효율의 벽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100을 받아도 그중 30 정도밖에 전기로 바꾸지 못한다는 건데 이게 거의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른 수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이 텐덤 전지입니다. 이름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반도체층을 듀엣처럼 텐덤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위층에서는 파란색 빛처럼 에너지가 강한 빛을 먼저 흡수하고 거기서 걸러지고 남은 붉은색 빛을 아래층이 남김없이 흡수하는 거죠. 마치 폭포수가 여러 단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아내는 것처럼 빛 에너지를 한 방울도 놓치지 않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똑똑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리콘 위에 파로브스카이트라는 신소재를 딱 얹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기존의 효율 한계를 확 깨버리겠다는 거죠.
현재 27% 수준인 효율을 목표치인 35%, 이론적으로는 4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같은 면적에서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술 경쟁이 단순히 조용한 실험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에요. 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치킨 게임이다. 경쟁자가 다 나가 떨어질 때까지 최고급 제품을 손해보고 판다. 이 말이 지금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생산량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무기 삼아서 말 그대로 가격으로 전 세계 경쟁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은 보시다시피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웨이퍼는 97%, 셀은 85%, 모듈은 75%. 지금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의 거의 모든 핵심 단계를 중국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덕분에 태양광 패널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싸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 기술이 단 하나의 나라에 집중되는 건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지정학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공급망이 마비될 수도 있죠. 다른 나라들의 기술 혁신을 막고 결국 에너지 자립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지정학적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 에너지가 가고 있는 길 자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행성의 에너지 미래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죠. 국제에너지기구 IAEA라고 하죠. 이곳은 예측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섣부른 전망을 절대 내놓지 않는 곳이죠. 그런 IAEA가 수년 동안 태양광 시장이 얼마나 클지 예측을 해왔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매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현실은 그들의 예측을 그냥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태양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70%.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지구 전체가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의 70%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선두에 바로 태양광이 서 있는 거죠. 결국 태양광 혁명은 이제 올까 말까를 고민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죠.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이게 바로 태양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